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안화 강세 내년 달러당 6.3 위안까지도 중국에게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심상치 않은 위안화 환율이죠.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 외환시장에서도 빠르게 치솟기 때문이죠. 18일날 리서치 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중국 경기가 확연하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인민은행이 통화 가치를 더 절상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이 연말까지 6.6위안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는 6.3위안까지 하락해서 위안화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1달러에 6.6위안을 샀다. 그런데 내년 말까지는 1달러에 6.3위안을 산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 간다 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전에 분석했던 내용과 너무 다르죠. 어떤 말이 나왔냐면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스위스팟, 말하자면 6.8에서 7위안 라인이 내년 하반기에나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치라고 불리죠. 7위안이 포치라고 불리는데 이 7위안과 6.8위안 이 사이에가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7.3, 7.5위안까지 지금 올라갔던 게 지금 뚝 떨어져가고 이걸 바로 통과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미국 달러화 가치가 국제 외환시장에서 최근 급격히 하락하면서 골드만삭스의 예상보다 1년 이상 더 빨리 스위스팟 라인이 무너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비인 민생은행 수석연구원은 중국 경제 회복세가 보이고 투자자들도 중국 자본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하면서 외자 유입을 지속해서 위안화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뻥카예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회복세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도 중국 자본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중국 자본시장은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어려운 상태인데 왜 이 말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외화 유입이 지속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에는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떨어진 상대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화가 지금 세계적인 경제 화폐로 지금 유용이 되잖아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아요. 비트코인에도 안 무너질 거고 다른 코인에도 안 무너지는데 지금 비트코인으로 말하고 있는 지금 온라인 화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달러화가 온라인 화폐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살아나고 있는 중국 경기라고 하고 있는데 왜 중국 경기가 살아나냐? 지금 보시면 코로나 사태를 제일 빨리 해결했다라고 겉표면으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해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결됐다 라고 하는 말은 이건 다른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더 분석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릴 것도 몇 가지 있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올려드리는데 이걸 분석해서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경기만 해도 지난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68% 그리고 2분기에는 급등했죠. W자 반등, V자 반등이라고 하는데 바로 3.2%로 급등하면서 금세 살아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통 보면 6%대의 경기 성장률을 계속 찍었는데 마이너스 6.8%로 뚝 떨어져 버린 거죠. 1분기라면 말하면 1월달부터 3월달을 말하는데 그 코로나 사태가 언제부터 벌어졌냐? 작년부터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1분기 완전히 죽었죠. 그런데 2분기에 3.2%로 선방을 한 것입니다. 다른 OECD의 전부 국가 그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낮다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플러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캐피털 이코노믹스 줄리안 에반스 프리처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국은 10년 내 국내 총생산 대비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커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 수지 흑자가 늘어나면 통화의 강세는 당연히 일어나죠. 외환의 의존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CNBC에 의하면 그동안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이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중국 금융당국이 위안화 강세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위안화 강세에 일조하고 있다. 원래는 위안화가 지금보다 더 높아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중국 정부가 막고 있었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이유는
위안화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문제가 하나가 또 꼭 생기는 게 있는데,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이 못 들어오게 돼요. 이러한 것들 좀 더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왜 위안화의 통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용인하냐? 그 이유를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통화 가치가 오르면 수입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수입, 그리고 해외여행, 국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 수입하고 해외여행에 나가는 것은 국부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방점을 찍었어요. 내수 소비. 내수 소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왜?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가격이 낮아져요. 그러면 그동안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원자재들이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이러한 원자재들의 가격이 저렴해짐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로 중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가격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 내수 소비에는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국인들은 더 저렴한 값에 해외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 정책 당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야 될 이러한 입장에서 외국 물품들이 가격이 저렴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저렴하게 판매가 되면 상대적으로 보이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게 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안 나는 게 아니라 안 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출길이 막혔어요. 대부분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으로 향해야 될 물품들이 중국에 쌓여 있습니다. 중국에 쌓여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물품에 대해서 소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소비를 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물품에 대해서 부품 공급가들이 낮아지게 되면 지금 쌓여있는 물품의 가격들도 이게 대비해서 저렴해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에 내수 부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안화 강세를 용인한다라는 것이죠. 즉, 내수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내수 촉진을 위해서 전체 모든 것, 나머지 안 좋은 것들, 특히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수입의 양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라는 것이죠. 블룸버그 전문가를 인용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중 간 1차 무역 협의에 따라서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려야 하는 입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높아서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말하자면 위안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수입하는 가격이 낮아져요.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하나, 위안화의 고공행진이 중국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여러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위안화의 고공행진, 이것은 세계 공장으로서 중국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중국 입장으로는. 우리 입장으로는 좋죠.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매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장들이 어디로 빠져나가요? 주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중국의 힘이 빠지죠. 중국의 힘이 빠지면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볼 이유가 점점 더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해왔던 이야기예요. 중국이 위안화를 조작한다. 위안화의 가치를 낮춰서 중국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올려도 이 가격을 계속 유지를 시켜서 중국 물품이 계속 미국에서 많이 팔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 거의 0%대 금리잖아요. 0%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전내년도까지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정부 입장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의 위안화 환율의 강세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려는 중국의 뼈를 깎는 노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살아나기 때문에 중국으로 돈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장들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아니면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쪽으로 더 저렴한 국가로 공장들이 이동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안화 강세로 인해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대한 중국 내 가격은 낮아지고, 또한 위안화의 상승으로 인해서 중국 국민들이에요. 중국 국민들이 외국으로 해외여행도 늘어나게 되고, 외화 만출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낮아진 수입 가격 때문에 내수는 진작되게 됩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수입 가격이 낮아지면 수입하는 물량도 올라갑니다.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어요. 왜? 가격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아니면 더 낮은 가격을 받고 위안화의 가치를 받고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더 이득이 줄어든다. 가뜩이나 높아져 있는 중국 임금과 또 물론 기초 제품 그리고 부품들은 가격이 저렴하게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국 내에서 만들어진 부품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격 그대로 쓰죠. 이것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러한 측면으로는 도움이 된다. 구매하는 물건이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적했죠. 위안화 강세. 이것은 수출 단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수출 단가가 안 올라갈 수 있어요. 이득을 포기하면 안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내에서의 이득은 줄어든다 라는 것도 볼 수 있죠. 가뜩이나 높아진 인건비, 그리고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은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이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높아진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에 또 이득을 줄여서 외국에 판매를 해야 돼요. 달러화 기준으로. 그래서 어려운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돈을 송금할 때 어떻게 송금을 해요? 달러화 기준으로 송금을 하게 되는 거죠. 본사로. 이렇게 되면 이득이 별로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엑소더스를 원한다라는. 물론 이게 일본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고, 또한 일본 정부만 그럴까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빠져나오지 않을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대표적으로 빠져나오고 있고, 다른 업체들도 차츰차츰 움직이고 있다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화웨이에 대한 견제입니다. 화웨이에 대한 견제 때문에 반도체 업계가 죽을 상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위안화의 강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중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특히 ODM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중국 내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중국에서 기업들의 엑소더스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가로 성장해 왔죠. 물론 지금 많이 올라와서 우리나라 수준까지 됐다고 지금 얘기하지만, 어쨌든 중국의 성장은 저가 성장입니다. 저가로 성장했던 중국이 저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메이드 인 2025,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고급화 전력을 세우는 이 시점에 위안화의 상승으로 인하여 또 하나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신화통신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무역 관계는 환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중 관계가 개선되어야만 위안화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내수를 북받쳐 올려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만이 돈이 돌잖아요. 돈을 풀어가면서까지 돌려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선택. 저번에 일본이 망가졌을 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프라자비에서 일본이 참석하지 않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면서 프라자비가 일어났어요. 뉴욕 프라자 호텔에서. 이때 어떻게 일어났냐? 갑자기 일본의 환율이 폭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등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일본 사람들 돈이 넘친다고 했는데 지금 2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2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경제는 망가졌고,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또 나왔고, 이러한 상황이죠. 아베노믹스도 지금 보면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아베노믹스가 되지 않아요. 미국의 용인을 가지고 지금 환율을 다시 움직이면서 아베노믹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은 통제국가죠. 어차피 통제국가이기 때문에 위안화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위안화를 통제하는 능력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로에 가깝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내수가 키워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내수냐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이냐,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수를 택했다. 그러면 이게 1년이나 2년 정도 더 가면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것은 중국은 소비하는 나라로 완전히 지금보다 더 탈바꿈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